둘이 같이 결정해야 되는 큰 윈이 있는 것보다 내가 100%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스몰 윈이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생 프리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평생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없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게임 중에 하나인데 죄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는 게임이 들어봤어요. 있어. 어떤 거냐? 우리 둘이 은행을 털었어. 형이랑 나랑 은행을 털면 100%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산 사람이지만 게임의 상황에서 은행을 털었고 잡힌 거야. 바로 잡혀서 경찰에 간 거지. 자, 그러면 초이스는 저는 은행에 가긴 했지만 아무 잘못한 거 없고요 라고 둘 다 잡아떼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모르세. 그러니까 협력.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난 아무 상관없이 같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라고 하고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난 나오면 남겨놨던 돈도 챙길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난 진짜 좋은 거지. 반면에 내가 배신을 때리면 혼자 감옥에서 썼고 돈도 못 가져가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 서로가 제가 그랬어요 라고 둘 다 배신을 때려버리면 둘 다 감옥에서 오래 썩는 거니까 사이좋게 이제 윗침대 아래침대 쓰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뭘까? 상대편이 나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나는 나 혼자 감옥에 썩는 거. 그치. 그럼 최상의 상황은 뭘까? 내가 배신을 때렸는데 상대편이 신의를 지켰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됐건 상대가 됐건 배신을 하는 쪽이 협력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어. 왜냐면 둘 다 배신했으면은 어쨌든 둘 다 감옥에 썩으니까 억울하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가 협력을 했다? 그럼 난 잭팟 혼자 다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배신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야.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초이스임에도 미국 마피아 영화에 보면은 경찰이 때리고 뭐 해도 I ain't a rat 이거를 고수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이 게임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임 또 다른 게임이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원샷 게임이 아니라 리피티드로 계속 일어나는 1981년도에 국제적인 갈등을 연구하는 정치학자와 진화생물학자가 같이 논문을 쓴 거야. 박테리아와 침팬지와 인간에게 공통으로 어떠한 전략을 써야지만 반복적으로 오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서로 다른 200가지 전략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야. 어떤 전략이 항상 이기는 전략이었을까? 어떤 전략이요? 배신을 때리더라도 일단 낚시를 해야 되는 거지.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고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 시작은 be nice. 협력을 해야 되는 거야. 카지노에서 딜러들이 그 허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속 져주다가 판돈을 불리게 한 다음에 그냥 확 따가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전략. 정확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에이 안해 하고 일어나 버리면 아무런 돈도 딸 수가 없는 거잖아. 상대가 계속 협력을 하고 있어야 또 내가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일단 상대방이 협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협력을 해야지. 자, 근데 이제 누군가는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잖아. 이 경우에 내가 먼저 뒤통수를 치는 쪽이 더 유리할까?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치는 쪽이 더 유리할까? 계속 반복되는 게임이면은 기다렸다 뒤통수를 치는 게 더 유리할 거야. 정확해. 내가 먼저 배신을 때리면 내가 먼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이걸 tit for tat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다가 상대가 뒤통수를 쳤어.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나도 뒤통수를 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상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 전략이 되게 효과적인 단순한 전략. 그래서 옛날 사극에 보면 이게 정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큰 나라 왕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냥 일으키면 안 되고 명분이 있어야지 전쟁을 일으킨다. 너네가 먼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정벌을 하러 간다. 이런 게 이제 정치에 적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tit for tat이 중요한 이유가 네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네가 뒤통수 치면 나도 뒤통수 친다. 이걸 확실한 룰로 만들어버리면 상대가 함부로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흔들려가지고 계산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형이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훌륭한 모든 리더의 모습이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 베풀다가 어떤 사람이 배신 때리면은 그게 자기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혈육이라도 가차없이 처분해버리는 그런 왕들이나 장군의 모습이 야 리더십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연구에서 알아낸 거는 어떤 갈등 상황이나 어떤 대치 상황에서도 죄수의 딜레마랑 비슷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tit for tat. 그러니까 처음에 나이스하다가 되갚아주는 그리고 나서는 상대 신경 쓰지 않고 내 전략대로만 가는 요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었다라고 너무 심플한데 이걸로 이제 왜 협력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논문이었지.
죄수의 딜레마를 약간 다르게 바꾸면 어떤 게임들이 있냐면 스태그헌트 게임이라고 사슴 사냥 게임이 있는데 우리 둘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혼자서는 큰 사슴을 잡을 수가 없어. 같이 도와서 힘들게 몰아가야지만 큰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데 노력도 많이 들어가. 그러다가 이 사냥꾼 하나 생각하는 거지. 왜 고생을 해서 사슴을 잡아? 저기 토끼가 뛰어갔는데 빵! 토끼 잡아서 가도 나 먹을 만큼은 나오잖아. 둘이 못 먹어도. 그러면은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협력해서 큰 사슴을 잡을 것인가, 나 혼자 먹을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근데 이 중에서 배신을 때려도 승현 작가도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는 큰 보상은 둘 다 협력했을 때고 배신을 때려도 작은 보상은 둘 다 있어. 두 명이 각자 성공적인 프리랜서로 살아갈지 아니면 두 명이 같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더 눈덩이처럼 불릴지 뭐 이런 선택이랑 비슷한 거네. 정확하지. 맞아. 여기에는 하나의 최적의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어. 자, 하나, 둘, 셋, 사슴. 아니, 같이 협력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같이 사슴을 잡으면 갈비살을 누가 가질 거냐, 목살을 누가 가질 거냐, 맞아. 이걸 구워 먹을 거냐, 끓여 먹을 거냐, 집에 가서 먹을 거냐, 뒷다리만 가지면 되지. 이런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각자 토끼를 가지면 형은 형 토끼 형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나는 내 토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둘이 같이 결정해야 되는 큰 윈이 있는 것보다 내가 100%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스몰 윈이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생 프리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평생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없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형 얘기대로 확실히 성격이 나온다. 형은 왜 사슴? 왜냐하면 어쨌든 더 큰 걸 잡아야지만 싸움의 여지가 적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토끼 한 마리 가지고는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이 토끼가 더 커 작고 싸움의 여지가 많은데 갈등과 분배 정의 뭐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의 큰 어떤 보상이 생기면 그럼 다들 행복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데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큰 사슴을 이제 누가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속된 말로 똥파리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꼬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벌초도 날라들고 코요테도 어슬렁거리고 하이에나도 와가지고 이렇게 뺏고 모고 있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윈을 하려고 그러면 티 안 날 정도의 조그만 윈을 하는 게 내 인생에 편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랑 공동으로 뭔가 윈을 만들면 누가 찾아내가지고 싸우니까 온전히 100%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만 내 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정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토끼를 사냥하겠다는 거죠. 근데 솔직한 생각은 뭔지 알아? 뭐야? 승현은 혼자서 사슴 잡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게 이제 미국 카우보이식 사고방식이죠. 그 동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I need a better gun. 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눈물 나는 시나리오인데 둘 다 질 수밖에 없어. 내가 크게 지냐 작게 지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치킨 이러면 you chicken. 너 완전 겁쟁이야. 낙인 찍히면 안 되잖아.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난 거야. 우리 정정당당하게 카우보이처럼 결투를 해결해보자. 이러는 거지. 너 차 타. 나도 내 차 탈게. 이러고서 둘이 전속력으로 차를 타고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영화에 많이 나오죠. 자, 이 경우에 둘 중에 아무도 물러나지 않으면 둘 다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뛰어내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거지. 내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부딪혀서 죽지 않는다 뿐이지 뛰어내려도 다치긴 하는 거지. 거기다 겁쟁이 오명까지 쓰고. 이 상황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는 결국 최악과 차악 사이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뛰어내린다, 끝까지 간다. 선택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끝까지 간다. 뛰어내린다. 오. 난 뛰어내리기 전에 아예 굳이 이렇게 왜 가? 반대로. 아니야. 이게 게임의 룰이야. 이게 게임의 룰이야. 아니 근데 형은 그 자존심 좀 세우겠다고 왜 차에 끝까지 타 있는데? 보통 내가 확실하게 신호를 주면서 난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뛰어내리더라고. 독하다. 왜? 형 무섭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이렇게 리스크를 걷는데 나 같은 인간을 또 만나잖아. 그럼 둘 다 골로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게임에서 되게 좋은 전략은 그게 실제건 블러핑인 건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해. 애매한 신호를 줬다가는 서로가 헷갈려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갈 수가 있어. 내가 항상 하는 선택은 집에 가서 자자. 치킨 게임이 정말 안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쟁이 왜 난다를 보면 정치인들끼리 치킨 게임하다 난 전쟁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게임 세계를 왜 묶어서 얘기했냐. 상황이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통은 사슴 사냥에서 시작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불장인 거지. 장이 좀 안 좋아지면 어디로 가냐. 프리즈너스 딜레마로 가는 거야. 죄수의 딜레마로. 이제는 한 명이 먹고 튀고 한 명의 손해를 다 뒤집어 쓰거나 그럼 이때 배신하는 협력하냐의 게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멈추지 않고 더 가서 다 지금 떨어지고 폭락하고 돈이 없는 장이다. 그럼 결국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게임에 있는가. 아직 살릴 수 있는 사슴 사냥 게임인가. 아니면 둘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내 선택과 전략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이 중세 전쟁을 보면은 왕이
자 우리 옆나라를 정복하러 가자 막 앞으로 가다가 딱 전선이 부딪혔는데 승세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눈치 게임이네. 네, 그럼 이제 눈치 게임이 되잖아요. 약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면서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나가는 애가 제일 안 다치고 나가는 거야. 그죠? 군대가 됐건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이길 때는 사슴사냥 게임인데 지기 시작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되니까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어. 맨 마지막에 남아. 그럼 치킨 게임이 되는 거지. 왜냐면 마지막에 도망가는 애는 도망가도 목이 잘리잖아. 결국 오늘의 얻은 인생의 지혜는 치킨 게임이 되는 장에 남아있지 말자. 적어도 토끼라도 잡아서 나가자. 아니면 토끼 잡고 조용히 혼자 살자. 근데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진짜 돈을 주고 실험을 하잖아. 그럼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예상을 벗어나. 대표적인 예가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이 뭐다? 배신 때리고 나가는 거다.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해도 사람들이 배신보다 협력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였던 거야. 영국 UCLA, 그러니까 런던의 뇌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냈냐면 오타 크레스프레스라고 하는 부부 연구자인데 우리가 살짝 간과한 게 있다. 이 게임을 할 때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옵티멀 솔루션은 개인 대 개인이잖아. 근데 인간의 뇌는 I 모드, 나를 중심으로 컴퓨팅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We 모드. 그러니까 우리 둘이 게임을 했지만 나랑 승현 작가를 한 팀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컴퓨팅하면 항상 협력을 하는 게 최적의 솔루션인 거야. 기업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뽑을 때도 팀 스포츠의 경험이 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운동이 뭐 태권도, 펜싱 이런 거다 보니까 I 모드를 강조하는 어떤 트레이닝이 되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라든지 이런 팀 스포츠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모드가 조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에서는 팀 스포츠를 했던 친구들, 특히 팀 스포츠에서 주장을 했던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Survival of the Kindest.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한 것처럼 위모드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팀 스포츠의 다정한 주장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책 중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기버가 될 거냐, 테이커가 될 거냐, 아니면은 tit for tat, give and take로 정확하게 나눌 거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부자가 되고 누가 제일 성공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기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가 실제로 호구 잡히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큰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은 기버 쪽에서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지.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읽은 게 있어요. 이타적인 선택을 하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나가 그 실험에 들어오기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무슨 실험을 할지 안 가르쳐주고 실험자들이 굉장히 서글픈 시가 갑자기 이렇게 영상에 나온대요. 감성을 자극하는.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한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부를 해라. 그러면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풀기 한 거 아니야?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돈 계산을 하게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부를 하겠냐 그렇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랜덤 샘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적었다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걸 이제 뇌에서 프라이밍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바로 전에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뇌가 하고 있고 어떤 모드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바로 후에 뇌가 하는 선택이 또 변하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삭막해진다 뭐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일같이 프라이밍 되고 있는 그 상황,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기적인 성향이 많이 돌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우리는 어떤 게임에서 어떤 룰과 어떤 보상을 걸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바로 전에 뭘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훨씬 많지. 뭐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야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협력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긴 한데 협력이라는 게 항상 쉬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가 많은 초이스지.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도록 진화했다는 거네 결국은. 나는 사슴 잡고 많이 얻게 되면은 나눠줄게. 대신에 내가 굶주리고 있으면 토끼 뒷다리 하나라도 이렇게.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sometimes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